검사님과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사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13년에 검사로 입관했고요. 고양지청, 진주지청, 서울 북부중앙지검 그리고 영국 유학 다녀왔다가 지금 여기 대구 서부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염호영 검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로스쿨 입학 전에 혹시 전공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응용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했습니다. 근데 응용생물학은 법학이랑 조금 다른데 네. 처음 법을 접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을까요?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떤 고도로 개념화되고 정의된 학문을 이용해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놔야 되거든요. 3년 안에. 그리고 단기간에 직업인을 양성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부하면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법학이라서 힘들다기보다도 요구되는 공부의 정도 때문에 법학이 조금 더 힘들고 공부하기 쉽지 않았던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로스쿨에 들어갈 때 리트 성적이 필요하잖아요. 예. 혹시 그럼 국어 부분은 조금 잘하셨을까요? 예, 원래 국어를 제일 잘했어요. 국어를 선택하기 귀찮아서.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1학년 때만 해도 공익변호사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직업으로서. 그래가지고 공익변호사 방학 때 인턴도 가고 그랬었는데 로스쿨 다니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는 다른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검사로서 이제 국가의 대표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로스쿨 이야기 하셨는데 로스쿨에서 하루 조금 이야기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도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로3 때 이제 친구들하고 밥 터디는 했어요. 아침 출첵하고 이제 저녁에 8시까지 끝까지 공부하는 날도 생기고 재미있게 그때는 나름대로 재밌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힘들지만 나중에 변시 한두 달 정도 남겨놓았을 때가 되니까 막 멘탈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막 속출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한번 제일 비슷해졌던 게 이제 친구들이랑 한번 맥주 한잔 하러 갔었는데 이제 한 잔이 이제 두 잔이 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그래도 다들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공부량이 되게 많아 보이고 되게 힘든 스케줄인 것 같은데 혹시 시험 기간 등 루틴이나 공부했을 때 체력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체력 관리는 잘 먹고 잘 자야지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느 세월에 공부해가지고 남들을 이기냐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엔 방법이 없습니다. 잘 만큼 자고 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네트 시간을 늘리느냐, 깨어있는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선택 과목은 어떤 걸 하셨을까요? 저는 그때는 환경법 했습니다. 재밌어 보여서 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환경법 판례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재밌게 잘 했었습니다. 그럼 가장 재밌게 공부한 과목이 환경법이신 건가요? 환경법은 아무래도 공부 시간 자체가 적죠. 이제 마이너한 선택 과목이니까 좀 그 주요 과목 중에서는 헌법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 헌법은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단순한 구조더라고요. 네. 민법, 형법에 비해서 헌법 시험 문제가 가장 논리 구조가 단순해가지고 시험 공부로선 재미가 없었는데 공부할 때는 헌법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럼 거꾸로 가장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은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민법, 민소법이 제일 어려웠죠. 네. 혹시 그런 것들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판례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법조문마다 그 조문하고 연관된 판례들이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저처럼 공부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저는 민사소송법 판례 소법전을 통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만 처음엔 다 닥치고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될 것이다. 저도 결국 그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 로스쿨 시절 경험 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런 경험들이 검사 업무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사실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하시면 노라고 하겠고요.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필수인 거죠. 너무 당연히 형법하고 형소법 모든 지식은 매일매일 일하면서 계속 쓰이는 게 당연하고 민사법이나 공법도 생각보다 쟁점이 겹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법 위반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공무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사건도 있고 각종 횡령, 배임, 사기 이런 재산범죄들은 민사법하고도 쟁점이 겹치고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법률 전반에 대한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법조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로스쿨 시절 공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검사 임용 절차에 대해서도 저도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신규 검사 임용하고 경력 검사 임용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저도 채용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도 불확실하고 제도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로스쿨에서 기본법들, 헌민형 공부, 검찰 실무, 형사 재판 실무 이런 과목들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때는 그 방학 때 하는 그 심화 실무 실습 명칭이 그때랑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나가서 거기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검찰 실무 같은 거는 이제 전국에서 모든 로스쿨이 다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이제 각자 공부하는 뭐 여러 가지 문화나 공부량이나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통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실무 성적이 중요할 거고요. 절차는 저희 때는 면접을 4번인가 봤어요. 네, 기본 법학 지식 면접도 보고 인성 면접도 보고 토론 면접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때 나흘 동안 면접 보느라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력 검사는 그야말로 제가 경력 검사가 아니라 가지고 저 부분은 정말 감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경력 검사로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배경은 되게 다양해요. 뭐 대형 로펌이가 됐든 아니면 좀 더 작은 데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데서 오시기 때문에 각자 그냥 자기 있는 데서 일 열심히 하시고 시험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 오는 거 아닐까 짐작을 합니다. 검사님께서 로스쿨에 다니실 적에 어떻게 보면 성적이 조금 나뉘게 되잖아요. 네. 보통 상위 몇 %에 해당하는 분들이 검사로 보통 오셨던 것 같나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무슨 로스쿨에서 몇 명이 검찰로 왔다 이게 자료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충 분위기로 그 학교는 뭐 법원은 얼마나 간다. 대형 로펌이 보통 졸업 전에 데려가니까 대형 로펌도 얼마나 간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종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건 학교마다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상위 몇 %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산을 할 때 이런 대형 로펌들이 빠르면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도 사람들이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이점 때문에 이제 뭐 법원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법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처럼 그냥 이제 나는 공익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 학교에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주로 어떤 곳으로 두는가 그런 거를 또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검사가 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검사뿐 아니라 그 어떤 직업을 택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지속성을 띠는 직업인 이상 그 모든 직업은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특히 이 검사는 또 로스쿨 3년이라는 막대한 그 시간적 물적 자원을 투입한 다음에 되는 거니까요. 워라밸 같은 걸 얘기하자면 솔직히 검사가 워라밸이 좋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각자 하기 나름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 초임 검사 시절에는 칼퇴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일 잘하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니었구나. 힘든 사건들을 이제 다 선배들이 가져가고 저희들이 이제 쉬운 사건만 하니까 그런 거였구나 깨닫고 있는데 내가 직업을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이냐 그리고 이 직업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이냐 단순히 그냥 월급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내 소명을 여기서 내가 다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각자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감정 소모가 약간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말 그대로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얽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정 소모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 검사 일하고 나머지 생활을 분리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면 이것은 나의 일이다. 분리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성격이 좀 그런 걸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난 감정 소모 없이 그럭저럭 일하고 있습니다.